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현재 시간 10시 4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케어맨클럽을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클럽에서는 여러분들과 장중에 브리핑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야 되고요. 시장 환경도 이야기 드려야 되고요. 매수, 매도 포인트 또 이야기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이 잘 안 좋아서 매크로가 안 좋거나 그래서 장이 조정을 받으면 또 그것들을 또 잘 또 살려내야 되는 미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땐 누구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장이 흔들릴 때 옆에서 멘탈 관리 같이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만 갖고도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클럽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또 많은 또 소개 또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릴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하나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이 매크로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예, 매크로 하나가 제거가 됐습니다. 이제 FOMC 하나 남았고 오늘은 BOJ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크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평단 조절을 좀 진행할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죠. 지금같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뭘 특별히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푹 쉬면 되는 것들이고요. 장이 좋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매크로 현황이 돌아왔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좀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7월 둘째 주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것들을 갖다 살려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 부분이 더 많아요. 어제부터 제가 좀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어떻게 잘 또 만들어내서 또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것들을 갖다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어제부터 닥쳐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장이 안 좋을 때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장이 좋을 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제가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그런 것들 잘 또 여러분들 의사결정 잘 내리셔서 좋은 또 결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이 안 좋을 때 일부러 서둘러서 무언가 액션을 막 취하는 거, 물론 그것이 적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적중할 확률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진행해 주시면서 가야지 쫄리지 않는다는 거 한 번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월 달에도 경험하셨고요. 4월 달에도 경험하셨고요. 또 5월 중순부터 또 최근까지 또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죠. 현금이 또 있어야지 우리가 중간중간 짬해 보이는 거 트레이딩이라도 하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신 분 분명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금 비중 관리를 잘 안 하셔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최고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대회에 나온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내가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오래 어떻게 돼요? 수익 많이 내면 결과적으로는 손실 난 것도 대부분 극복이 됩니다. 항상 축구 경기처럼 공격이 있고요. 수비가 수비 맨날 하면 뭐 하세요? 공을 갖다 못 넣으면 공격을 못 하면 결과적으로는 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도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할 텐데요. 삼성전자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는 뉴스나 소식 이런 것들로 봐서 네거티브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매크로 현황이 잘 받쳐주거나 그러면 삼성전자는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단기적으로 이제 한 3일 또 연속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루 정도 쉬어주는 건 뭐 무난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FOMC나 또 BOJ 앞두고 나서 뭐 눈치 보는 장사라든지 또 전고점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또 차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 보면 오늘은 뭐 저 정도면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계속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40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가셔야 되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정 실적 나오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그거보다 높게 나오는지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좋을 땐 그거보다 높게 나와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환율이 어떻습니까? 계속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가 예상을 해놓은 것들은 항상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난번에
리포트 나올 때, 그러니까 3월 달이죠. 3월 달에 대한 잠정 실적 나올 때는 환율 베이스가 1,490원 정도에 계산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1,490원대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수출은 증가했잖아요. 그럼 그죠? 조 단위에서 글쎄요. 조금씩 늘어난 부분 생각해 보면요. 한 5%만 늘어나도 말입니다.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출 많이 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기대치보다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수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환율 상승분까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티브한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정도 설명으로. 사내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상황 봐서 또 오후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점심때가. 그래서 좀 치고 올라오면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교체 매매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추가 드리블 충분히 더 가능합니다. 욕심내실 분들은 욕심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적정 수준까지 거의 다 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래서 오늘이나 혹은 또 내일 뭐 이 상황에서는 일단 수익 낼 건 또 내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공략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선순환의 원칙을 갖다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틀에 하나 정도는 저도 계속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달 월간 목표도 또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리블 가능하냐 마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고점 여기는 아닐 거예요. 여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여기 27만 5천 원 요 윗단인 것 같아요. 27만 5천 원과 30만 원까지 드리블이 가능하다는 거 미리 이야기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또 선순환이나 종목을 또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그 교체하기 싫어 그러면 계속해서 또 들고 가시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진행하다가 또 우리가 수익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후원도 하고 항상 그 계좌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또 안 생기는 것도 저도 알아.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평생 여러분들 계좌는요. 마이너스로 확률이 90%야. 왜 우리 계속 뽑아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안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가 또 연말 돼서 또 서로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1차적인 매물대가 있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 실현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결과물 갖고선 주가의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완전히 상방으로 칠 거냐, 아니면 하방으로 칠 거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거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과물이 좋았을 땐 홀드로 해서 며칠 수익에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것들이고, 결과물이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즉시 뭐 합니까? 예, 바로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테러 이런 게 욕심을 내는 것들, 이런 게.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이 욕심을 내는 거지, 막 달려나서 고점에서 더 먹으려고 하는 그건 욕심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좀 구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뭐, 계속해서, 뭐, 글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뉴스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뽕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러길 바래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방산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의사결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광통신, 광트랜시버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제가 볼 땐 뭐 고민할 게는 없어요. 자리 어디서 어떻게 공략하는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서 저는 여기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지선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하락도 충분히 많이 했어요. 그럼 뭐 40% 이상, 40%가 뭐야, 고점 대비하면, 그죠?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참 잘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다른 데랑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 것들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실제 까놓고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픈하고 가는 이런 채널이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RF 머티리얼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9만 원과 10만 원짜리 여기 보고 가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이 종목은 한번 세게 들어올 겁니다. 오늘도 살짝 들어오다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 뭐 이게 원전 관련된 거, 재건 관련된 거에서 최근에 근데 현대건설이 참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대우건설 이따위가 올라가지. 사실 대우건설은요, 여러분들 밸류적으로 보면 너무 비싸요. 근데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가 뭐 원전 관련된 거, 뭐 삼성 E&A 정도는 제가 이해가. 그런데 진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꼭지에 잘고 들어가잖아요. 아유, 야, 큰일 난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서 눌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나 내용들은 있어요.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시간이 오래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비중 25에서 20으로 낮춘 이유는 이 아래쪽에 좀 눌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낮춰서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5% 정도 낮추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 조금씩 낮춰서 또 이렇게 다 고려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립니다. 뭐, 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거래를 해요. 레귤러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제가 먹을 우리가 스펙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산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 LNG 관련된 지금 수주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떨어진 만큼 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좀 봐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최근에 좀 관심을 못 받고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관심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 뚫어내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정도, 그리고 여기에 보유하신 분들 정도 되면 동사의 어떤 가치라든지 밸류 이런 거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 기준치에서 요 아래쪽 내려온 것들 통상 보면 최근에 보면 어때요? 전쟁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매크로가 불안하니까 그런 쪽에서 대체적으로 요만큼 정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5% 정도 더 하락한 부분, 10% 정도 하락한 부분은 모든 종목에 존재하는 것들이 공통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구나. 매크로 때문에 해석된 건 그 부분까지 금방 올라와요. 그다음부터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실적이나 내용들을 보고 가야 되는 것들,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중국 위안화 환율을 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엔화야,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위안화 환율하고 원화 환율의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것들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달러가 어떻게 돼요? 일단 1,500원, 뭐 이 정도 되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평가절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갭이 벌어졌는데, 제가 볼 10% 이상 벌어졌어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로 보일 수가 있어요. 여행지로 많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들어올 수 있는 한국의 인바운드로 들어올 수 있는 중국 관광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객실수 늘어났죠. 중국의 관광객 늘어나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중국 사람들 놀러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꼭 들어와 줘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외환 관리를 갖다 잘 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 맞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늘려가면서, 그죠? 달러의 가치를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건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확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환율이 좋아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우리가 여행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 드렸는데, 여기 좀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매력적인 곳이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일본에 이제 환율이 좋을 때 일본 여행 많이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치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HD 건설기계 재건 쪽 관련된 부분인데 뭐 생각보다 파워풀하게 올라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목까지 올라왔는데 얘는 여기까지 지지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너뜨리지 않았잖아요. 그다음 이제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회사 실적 좋아요. 일단 모멘텀이 붙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이게 들어올 때는 한 번에 들어오죠. 지금 같은 경우 자꾸 이상한 건설사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아봐 줄 때 알아봐 주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저는 뭐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나 HG 한국조선해양은 수주가 좋은데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엔진도 많이 나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꼬라박 쳐박냐 이거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여기서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미스테이크 하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이게 뭐냐 이게. 이 부분은 이제 V컷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찐카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차트 모양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요. 221 이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윗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동서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작년도보다 그죠? 지금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예정인데 이게 하락이 돼 있다는 건 그만큼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구간에 온통 반도체 이쪽으로다가 돈이 쏠려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본의 아니게 조정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방산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는 대미투자법도 이제 곧 우리나라가 통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주 금요일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진도가 나가는 거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유가 내려가면 아시겠죠? 타이어 만드는데 그죠? 원유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원가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반등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22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렴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서 5,500원 아래쪽에서 이제 수렴하기 좀 눌리겠죠. 이렇게 그때 우리가 다시 비중 확대해서 평단 낮추고 다시 6,000원까지 보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다, 글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격 전환도 일어나는 이슈가 나오면 윗단으로 통과하는 것들이고요. 일단 근데 여기까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고민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올라온 자리니까 당연히 또 여기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또 주춤주춤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 나와야 돼요. 센 거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돼서 저기 백스권을 돌파하는 형태 나올 때까지는 조금 참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나오는 건 대부분 확인하셨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특허 문제 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주 받는 거든지 계약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 결과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뭐 AB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9월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매번 자꾸 얘기하니까 별로 할 말도 없네요. 그렇죠? 인어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에 외국인에게 기관 매수자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눌리잖아요. 이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 준비하고 잡아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그 라인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봉 뜰 때 비중 확대해서 평단 조금 낮추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리무리해서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쉽게 말하면 수급이 따라붙어 줘야 되는데 안 따라붙어 주니까 누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주를 매수하고 200만 주를 매도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이거를 깔아뭉개려고 한 게 아니야. 다시 털렸다가 그죠? 매력적인 부분을 다시 또 끌어올리는 뭐 자기들도 평단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걔들도 지금 저 평단 라인에서 밑으로 내릴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매크로적으로 뭐 아래쪽으로 늘릴 만한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은 건 때가 되면 다시 또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농사 같은 경우 3분기, 4분기 가이던스 보여드렸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적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